원래 수시로 대학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시 6강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주요 과목 일단 국수 영사과 기준 3.89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종합전형도 아니고 교과전형을 건대나 동국대를 근데 사실 저희도 결과를 확인 안 할 만큼 도박도 아니에요. 그냥 기부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원석이 그렇게 쓰냐고 기부했다. 왜.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최정호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12월 19일이고요 지금 이 시기는 수시 수학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수시가 잘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상담반은 정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여자고등학교 3학년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현지 학생의 언니 심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니와 동생이 찾아와 주셨어요. 정시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을까요? 원래 3년 동안 수시로 대학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시 6강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시 파이터가 되었는데 정보도 많이 없어서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능은 원하는 성적을 좀 받은 상태일까요? 어떨까요? 완전 100%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학을 제외하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성적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수학이 조금 성적이 안 나왔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동생이 이과 계열인데 수학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잘못 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과 계열을 생각하면 반영 비율이 수학이 높다 보니까는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또 하필 수학을 조금 못 본 것 같은데 또 이과 지망하는 학생이었어요. 자연계 학생들은 어쨌거나 정시에서 국어랑 수학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과목 대비를 해봤을 때 반영 비율이 자연 계열인데 수학이 국어보다 낮은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쨌거나 자연 계열로 쓸 때 사실 유리한 구조가 아닐 것 같다라고 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정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분은 어떠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시를 겪질 않았거든요. 바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의 체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더욱 수능의 점수로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전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된 상황에서 언니로서 도움은 줘야 되는데 한 번도 겪지 않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 합격을 했으면 사실 정시 고민 없이 즐겁게 이제 놀고 있을 텐데 고민이 조금 더 길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수시 카드를 어디를 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수시 카드는 6장 다 썼는데요. 건국대 교과로 자유전공 썼는데 이거는 결과를 아직 안 봤어요.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서 결과 확인도 안 했어요? 지른 거. 그냥 지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 지구자원공학과 종합전형으로 썼는데 수능 전에 탈락했고 가천대도 이제 진로 과목만 보는 교과 했다가 떨어졌어요. 지역균형 전형. 맞아요. 그 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동국대랑 외대 논술 쓴 거는 미응시 했고 중앙대는 간호학과 논술로 쓰고 예비 6번 받았어요. 추합 빠졌나요? 지금 기준으로 예비 3번 됐어요. 12월 19일 기준으로 예비 3번까지 됐고 한 3명만 더 빠지면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3명이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될 확률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뒤죽박죽 섞여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카드인 건국대 교과전형 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요 과목 일단 국수 영사과 기준 3.89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이게 종합전형도 아니고 교과전형을 건대나 동국대를 근데 사실 저희도 결과를 확인 안 할 만큼 도박도 아니에요. 그냥 기부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원석이 그렇게 기부했다. 쓰냐고. 왜 본인도 알잖아요. 이건 떨어질 거다, 합격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럼 거의 진짜 확률이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고 쓴 건데 카드 한 장을 좀 낭비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대를 썼는데 일단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라는 과가 어떤 과냐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인 줄 알고 썼나요? 사실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생기부로. 근데 이제 그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지구자원공학과랑 그 위에 환경생태공학과인가? 그걸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생기부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그 환경 쪽이랑 더 맞는데 어쨌든 지구과학2도 듣기는 들었고 또 학교쌤이 성적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일단은 학생부를 보니까 뭐 에너지 관련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 관련된 얘기가 좀 주를 이루고 있고 선택 과목 보면 화생지 베이스로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쓴 세종대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는 커리큘럼 자체를 보면은 화생지보다는 사실 물리 베이스로 좀 커리큘럼 많이 깔려 있어요. 물리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 됐을 수도 있다. 학과 선택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고 내신도 조금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이과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논술을 인문계 쪽으로 다 썼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논술 준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계열 쪽의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인문 논술을 빠르게 집중을 하자 해서 인문 논술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학통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논술은 안 되겠는데 이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답은 인문계 논술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네. 수리 논술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를 먼저 본 거고 인원도 어느 정도 있는지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의 논술 전형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른 거예요. 논술은 굉장히 좀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통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넉넉히 맞출 수 있는 쪽으로도 쓰고 상향 지원도 쓰고 이게 최저학력 기준으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칭찬하지만 그 외에 교과와 학종을 쓴 카드는 사실 이렇게 쓰면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국대 외대는 왜 안 갔어요?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 생각보다는 수능이 조금 잘 나와서 수시 납치를 우려해서 두 군데는 안 간 거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쓴 과가 어쨌든 이과가 아니기도 하고 어문에 뭔가 뜻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럴 바엔 그냥 정시로 가겠다라는 마음에 미응시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뒤에서 정시 지원 가능 범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국대도 경영, 인문계에서 좀 높은 학과이기도 하고 외대는 자유전공이면 과를 좀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외대 과를 지금 마음대로 다 골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6월, 9월 평가원 성적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6월은 언어와 매체 4, 미적분 3, 영어 2, 사회문화 4, 생명과학 5. 미적분을 선택을 하면서 탐구는 과탐하나 하탐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군요. 9월은 어땠어요? 언어와 매체 2, 미적분 3, 영어 3, 사회문화 3, 생명과학 1 이렇게 받았어요. 6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6월에까지 공부를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잘 나왔었어요. 1.2, 1.4 이 정도로. 그래서 내신 공부만 하다가 6월 때 진짜 그런 등급을 진짜 처음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해야겠다 공부를. 그래서 정시 공부를 바짝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러면 6월에 비해 일단은 수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의 등급이 전부 다 올라갔고 그냥 생명과학은 5등급에서 1등급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인 백분위 합을 봤을 때 수능 때 이 정도가 나오면 동국대는 안 가도 될 정도의 성적이 되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수시 카드를 쓸 때 수시 납치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수능 성적을 어떻게 공부했나요? 서울 말고 언니 집에 가서 갇혀 살았어요 정말. 방학 때 한 달을 아예 저희 집 원주에 내려와서 메가스터디 러셀코어? 러셀코어에서 한 달 하고 언니랑 형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저희가 등원시키고 하원도 다 시켰거든요. 그 어디도 갈 수 없게끔. 엄마의 역할을 거의 다 하고 계시네요. 아, 친정엄마도 저희 집에 내려와 계셔서 동생이 엄마가 3명이었어요 저. 대망의 이제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언어와 매체 2, 미적분 3, 영어 2, 사회문화 2, 생명과학도 2 이렇게 받았어요. 등급은 이렇게 나왔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백분위랑 표준 점수 얘기하면 언어와 매체 백분위 92, 표준 점수 127, 미적분 백분위 81, 표준 점수 119, 사회문화 백분위 94, 표준 점수 64, 생명과학 1 백분위 94, 표준 점수 64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요. 국어와 탐구는 굉장히 양호하게 특히나 사회문화 2등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국수탐 백분위 합을 보면 263 정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픽인 대학 학과가 있을까요? 저희는 건국대 공학계열. 과는 공대에만 쓸 건가요? 아니요. 건대가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인문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그래도 얘한테 들어간 투자 비용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냐. 어디든 좋다. 서울에 있는 데는 가야 한다. 말이 달라요. 국송세단까지는 들어야 되고 서울. 광명상가부터 절대 안 된다. 언니의 인서울은 국송세단인 거죠, 기준이? 네. 동생은 어때요? 저는 사실 한술 더 떠서 건국대까지만 가고 싶어요. 건대까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시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학과는 조금 상관없이 대학 레벨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문 내역에 맞게 한번 얘기를 하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 인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을 본 학생 중에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선택했던 학생의 숫자가 34,995명. 근데 올해 얼마큼 늘어났느냐? 85,813명.
5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사탐런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탐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죠, 정시에서. 그런데 학생은 다 애매한 거예요. 인문 쪽으로 쓰려니까 사탐을 하나밖에 가산점을 못 받아. 자연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과탐에도 가산점을 또 절반밖에 못 받아요.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잘 들어주세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안 받는 대학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산점이라는 게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제약사항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화여대나 아니면 건국대나 동국대나 한국외대나 경희대의 인문계열 학과들 말고 자율전공을 포함하는 사회계열로 포함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가산점이 없거든요. 그런 학교를 위주로 조금 생각해보는 게 좋다. 또 올해 입시 상황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주요 대학을 쓰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모집하는 인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내가 받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정시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 조금 가장 간과하는 게 너무 내가 받은 점수에 꽂혀 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정시는 사실 점수보다는 내가 몇 등인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등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집하는 인원을 제가 의대부터 건대, 동대, 홍익대 주요 대학까지 한번 인원을 쭉 살펴보니까 가군 인원이 270명 늘었고요. 다군 인원이 606명 늘었어요. 근데 나군 선발하는 인원은 인문제한 합쳐서 627명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군을 지원을 할 때 작년과 똑같은 등수로 지원을 하면 떨어질 수 있다, 위험하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넓게 조금 이러한 점들을 알아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군은 건대를 쓰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수리 중심, 언어 중심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달라요. 수리 중심은 수학이 40%가 들어가서 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성적 구조가. 대신에 언어 중심으로 뽑는 학과들을 쓰게 되면 조금 유리한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학생한테 짐을 좀 덜 수 있는 학교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는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군에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대학만 조금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다군은 동국대 열린전공학부를 써보면 추합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군이 조금 이제 질러 볼까, 아니면 여기도 추합권 정도에서 좀 볼까, 아니면 추합권이지만 정말 꼴찌 정도에서 좀 붙는 과를 써볼까, 이러한 전략을 좀 짜볼 수 있는 군인 것 같은데, 저는 경희대 사회계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 비율은 국어 30에 수학 30, 그래서 인문 계열 쪽으로 쓰는 게 반영 비율상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산점이 사탐에 한 과목당 4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한 과목은 가산점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차라리 가산점을 안 받고 반영 비율이 조금 불리한 사회계열을 쓰는 게 저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희대 조리 앤 푸드 디자인학과 생각해보지 못하던. 아니면 지리학과, 인문 두 개 정도인데 저는 조리 앤 푸드 디자인학과, 이것도 인원이 12명에서 5명으로 좀 줄었어요. 상향이에요. 점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리학과는 아마 최종 컷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2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리 앤 푸드 디자인학과는 정말 문 닫고 들어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쓸 수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사실 가군도 매우 상향이고 나군도 추합, 다군도 추합, 안 돼요. 추추추를 이렇게 쓰게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세 개 다 떨어질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 다 추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만약에 그럼 안정권을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겠다 하면 다군에서 쓰는 게 제일 유리한가요? 다군에서 이제 홍대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대도 이제 추합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다군에서 외대 일본 언어 문학부가 있는데 그과는 좀 어때요? 아니에요?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대 논술을 가지, 동국대 그냥 논술을 보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배치표가 나왔잖아요. 그거 했을 때 사실 외대랑 건대, 동대가 제 점수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 배치표, 합산 점수는 디테일하게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반영 비율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성적표에 왜 표점이 생기는 거냐면 올해 수능 본 학생 중에서 이 정도 등수인데 이거를 등수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성적표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대학들은 그 표준 점수, 그 등수를 가지고
국어 몇 %, 수학 몇 %, 탐구 몇 % 이렇게 좀 반영해서 대학식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표준 점수 합이 374점인데 수학이 119고 국어가 127이고 탐구가 128이거든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치표의 단순한 그 배치 점수만 가지고 문서를 지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에 말씀드렸던 그 카드로 쓰는 게 어떨까 싶고, 약간 재수하고 싶어졌어요. 일단은 대학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군다군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을 쭉 해봤는데 상담 받아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역시 대학 가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아무런 정보가 진짜 없었는데 정호 선생님께서 잘 길잡이 해주신 것 같아서 역시 나오길 잘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분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만 입시를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어쨌거나 큰 틀은 잡았으니 이제 세부적인 건 저희가 더 공부하면서 조정해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시카드는 6장을 쓸 때 정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셔서 더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주실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